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이제 주말이죠. 주말인데, 오늘 조금 특이한, 평소보다는 다른 걸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쪽지로 이제 간단히 질문해 주셨는데, 좀 절실하더라고요. 절실하게 지금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은 신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이 코딩 영업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질문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운임으로 오퍼를 했는데 화주사들의 이제 오더가 안 오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파트너 관련인데 조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분께도 그렇지만 일단 질문이 너무 절실하고 저도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하던 고민이었고 또 그 처음에 영업할 때의 그 절절함이랑 때로는 서러운 거, 또 때로는 힘든 거, 고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라서 참 저보다는 후배님이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길을 들어섰지만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리든 그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저도 그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이 경험이라는 거는 포딩 영업에서 경험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는 게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이 있잖아요. 직접 경험은 제가 제 몸으로 다 겪는 거죠. 개인적으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간접 경험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책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겪진 않았지만 책이나 TV 지금 유튜브 같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겪는 걸 간접 경험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만 주변에도 보게 되면 알게 되지만 되게 위대한 사람들은 간접 경험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이나 결과를 내리죠.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의 총리 챔벌린인가? 그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히틀러를 만나고 왔는데 히틀러가 그때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거짓말을 했죠. 전쟁 안 날 거, 우리 독일은 전쟁 안 일으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왔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서 총리에서 잘렸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 제가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윈스턴 처칠 총리가 됐는데 윈스턴 처칠은 히틀러를 만난 적도 없는데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걸 예언했어요.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녔죠. 그런 걸 보면 뭘 느끼냐 하면은 간접 경험으로 한 사람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굉장히 뛰어나고 비상한 사람인 거죠. 범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접 경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말씀드리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참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이라고는 또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포딩 영업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요 사람 말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한테 취합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이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저처럼 평범하기 때문에 뛰어난 분들도 많지만 이 바닥에 직접 경험한 게 더 체화력이 빠른 거죠, 몸에. 그러니까 저도 간접 경험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경험한 사람보다 더 경험치가 높거나 뛰어나진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결국은 몸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책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간접 경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영업도 역시 누가 하는 걸 듣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하는 얘기도 물론 들으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경험하면서 겪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포딩 영업은 특히. 왜냐면 씨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뭔가 업체에 가가지고 씨를 뿌려놓은 게 있어야지만 담당자 만나고 견적 던진 게 있어야지만 절대적인 그게 있어야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했는데 확 오르고 물론 한 달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어디 큰 업체를 만나서 실적이 확 오를 수는 있어요. 드물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달 했다고 해서 영업 실적이 확 오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직접 경험을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절대적인 시간이건 결국 세월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영업을 쭉 하다가 꽤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절대적인 본인의 경험인 거고, 거기에 간접 경험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 이것도 간접 경험이죠. 조언을 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경험하면서 체크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백날 봐봤자 본인이 영업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뭐 제 조언이 시덥지 않으니 뭐 제가 방어막 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유튜브도 참고하시지만 결국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거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여쭤보신 것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그 상황을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안 나오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쭉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은 옛날에 이제 요즘도 만불, 2만불, 3만불 그렇게 하는데 환율이 요즘 너무 올랐잖아요. 1,400원 가까이 되니까 만불이라기보단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0만원 할 때까지 한 3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 영업해서. 이게 빠른지 느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 바닥에 영업사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 자체도 웃기고, 워낙 다양하잖아요. 이 바닥에 회사도 그렇고 영업사원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3년 반 걸렸어요. 제가 말하는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뭐 한 달 처음 해본 게 아니라 꾸준히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히 평타로 1,000만 원 한 게 한 3년 반 걸렸고, 2,000만 원 한 거는 글쎄 그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1,000에서 2,000 올라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영업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000만 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1,000에서 2,000 올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몇 배의 노력이고, 그렇다고 뭐 제가 영업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는 한 6, 7년? 6년 걸린 것 같아요. 2,000 올라가기까지는. 자꾸 제 실적이 탄로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리고 아마 처음 시작하신 분 같은데 전화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선사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사마다 뭐 운임 경쟁력이 회사가 받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얼마나 작은 회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사장님들도 보시니까 뭐 기분 나쁘실 수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꼭 작은 회사라고 좋고 나쁘고 꼭 큰 회사라고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저 작은 회사에서 영업 시작했어요. 큰 회사 없었어요. 거기 한 10명 있었나? 영업 저 시작할 땐 영업사원 다 잘리고 저랑 같이 들어온 그 형님 같은 분 둘이 영업 시작했거든요. 아, 한 분 더 계셨구나. 3명 있었어요, 영업사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저한테 소스를 많이 줬나? 제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봤더니 아니 안 줬어요.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소스도 없었어요, 그 회사. 그리고 여기서 잠깐 또 딴 얘기로 좀 빠져야 되는 게, 소스 관련해서 사실 그래요. 이게 저도 젊을 때 영업할 때 뭐 대리 과장급 때는 내가 영업한 거 당연히 내가 갖고 나가야지 내 건데, 그러는데 사실 이게 회사 사장님의 계산법이랑 영업사원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가 뭐 카고 갖고 뭐 서로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영업한 사람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소스 개발해서 영업했어요. 그래서 나갈 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제 거니까 갖고 나갈게요. 그 사장님 답변이 뭘까요? 그래 갖고 나가라. 안 돼. 이거 내 거야. 정답이 없어요. 그 사장님 마음이에요, 거기도.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 와서 영업했으니까 그거 회사 거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도 맞거든요. 그리고 영업사원 얘기도 틀린 거 없어요. 제가 소스 차에서 제가 영업했으니까 제 겁니다. 영업사원 얘기도 틀린 거 없어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래서 평소에 회사랑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사장님이랑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거죠. 나갈 때 기사도 정신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멋있게 그렇게 나가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회사랑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물론 좋았는데 나갈 때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개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만큼 저희 업계가 저작권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카고 정리하는 것도 되게 개싸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속된 말로. 아니면 정말 깨끗하게 나갈 수도 있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에 좋은 사장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나갈 때 별 잡음은 없었거든요.
물론 한 군데 빼고. 근데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뭐 되게 이런 부분이 민감하고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사장님 마음이니까. 영업사원이랑 관계도 있고. 정말 좋은 사장님은 그래. 깔끔하게 너 한 거 네가 갖고 나가고 회사 거 건드리지 말아라. 잘 되라. 조언도 해주고 좋은 조언도 해주고. 저는 그때 실제로 되게 좋은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평생의 기억에 남는 영업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개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드물지만 소송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꼭 큰 회사라고 해서 주워 먹을 게 많지도 않은 거고 작은 회사라고 해서 주워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정답이 없어요. 지금 계신 회사의 상황을 제가 모르니까 알 수도 없고, 다만 여쭤보신 뉘앙스에 비하면 큰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데 같은데 그런 곳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영업이 안 되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주제 넘게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때부터 생긴 안 좋은 버릇인데 이제 비대면이 많이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는 저 깜짝 놀란 게 전화 통화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 그래서 요즘 뭐 문해력이 부족하네 전화 통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뭐 문해력은 책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근데 그만큼 전화 통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대면 미팅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했을 때 그나마 견적 얼마요 물어보는 업체들은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업체들한테는 진실되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비교해 볼까? 던져 볼까? 얘네 얼마지? 우리가 이렇게 아이쇼핑 하듯이 이거 가격만 보고 다니듯이 그런 거거든요. 일단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아이 컨택하고 서로 누군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만 하다못해 조금의 잔정이라도 생기거든요. 근데 전화로 무슨 정이 생길까요? 제가 세일즈콜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뭐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업무들에 넘겨서 정리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좀 있기 때문에 낮에도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 대면 미팅이 제일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면 미팅 한다고 해서 100% 오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딴 얘기로 빠져야 되는 게 저희 앞세대나 1세대까지는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저보다 어제 제가 뭐 영상 올린 거에 선배님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배님들 때만 해도 전화해서 가면 대부분 오더가 나왔대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웃긴 게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영업하기 쉬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이나 스탠다드가 있는 거고 그 시절에는 다 똑같은 조건에서 또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상대적으로 지금이 좀 어려우니까 영업이 쉬웠겠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 윗세대 선배 세대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다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사법고시 뭐 지금 대통령 뭐 그런 까는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사법고시는 더 쉬웠으니까 이 사람은 뭐 날로 붙었다. 글쎄 저는 아니올시다거든요. 사법시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영업은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단지 지금 신규 나오기 더 어려운 건 맞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마켓이 이미 포딩 회사도 더 많아졌지. 그러면 지금 하루 돌아다니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이랑 경기도권 합치면 평균 포딩 영업사원이 10,000명이 돌아다닌대요. 1,000명인가 10,000명인가 제가 숫자 하나 잘못해서 그만큼 더 치열해진 거죠. 회사들도 많아지고 그런 동안 뭐 한국 수출 수입 시장이 예전이랑 똑같냐? 당연히 커졌죠. 파이가 커졌죠. 그러니까 포딩 회사도 많아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비교, 똑같은 조건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그 당시랑 지금이라는 대한민국의 상황, 수출 수입 상황도 달라졌고 마켓이랑 포딩 회사 숫자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쉬웠네, 지금은 어렵네 그렇게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업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영업은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게. 잠깐 딴 얘기로 빠졌었고요. 자꾸 빠지는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그 첫 번째 영업하기 어려운 거. 진짜 까먹었네. 무슨 얘기했지? 그러니까 영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대면 미팅. 대면 미팅을 그래서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화해서 당장 뭐 견적을 물어보게끔 하거나 뭐 견적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면 미팅을 한번 하시고 제가 처음에 오더 전혀 없을 때는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뭐 견적 줄 때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한 많이 갈 땐 대여섯 군데 갔고, 왜냐면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한 1시간 전화 속된 말로 존나게 돌려요. 한 4, 50통. 그러면 두세 군데 재수 좋은 날은 뭐 네다섯 군데 오라는 데도 있고, 두세 군데 오라는 날도 있고, 뭐 정말 재수 없으면 한 군데도 오라는 데도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맨날, 거의 한 3개월 동안 맨날 평균 하루에 두세 군데씩은 갔던 것 같아요. 신규를.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5, 60통 많이 할 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전화해서 그쪽 상황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일단은 미팅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딴 데 쓰는 데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안 갈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도 못 물어보고 그냥 혹시 저 누군데 어디 포딩에 누군데 마스크 부어던데 좀 저 한번 좀 잠깐 찾아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상황이 뭐 쓰는 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포딩을 좀 지금 현재 쓰는 포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바꾸고자 하는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 그래도 오세요 그랬던 것 같고 그냥 바꿀 마음 없는데도 그냥 오라고 그랬는데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전화상에 따지고 다 하려면 미팅을 못 잡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팅을 한번 잡으려고 해보세요. 저 잠깐 가다가 말하는 뉘앙스는 연구하기 나름이고 많이 하시다 보면 늘 거예요. 뭐 잠깐 들려도 되겠습니까? 한 5분만, 1분만 명함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잡아서 담당자를 만나서 한 1분이라도 막말로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라도 하게끔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그 다음에 한번 갔다 오면은 어쨌든 명함 받고 그 사람 얼굴도 아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더가 안 나오더라도 뭐 초콜릿 뭐 4, 5천 원짜리 초콜릿 그 당시엔 그 초콜릿도 많이 줬어요. 왜냐면 뭐 어디야 그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법인카드로 한 10만 원, 20만 원씩 한꺼번에 사서 돌리기도 했고 또 그게 좀 회사에서 안 좋게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그날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뭐 5천 원은 요즘 물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싸고 한 만 원짜리 사가지고 담당자한테 주면 스타벅스 그거 쿠폰 싫어하는 사람 저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여자 담당자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스타벅스 드려도 되고 안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할 수 없고요. 안 주면 되고 그렇게 갈 때마다 해서 그 지역을 카테고리 하는 거죠. 뭐 파주 조리읍이면 파주 조리읍, 뭐 월롱이면 월롱. 그렇게 다 같이 돌아도 되고 파주는 워낙 크니까 아니면 김포면 김포, 일산이면 일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갈 때 그냥 그 전에 미팅했던 데 쭉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당자한테 이거 주고 뭐야 스타벅스나 초콜릿 주고 그렇게 돌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전 아직도 그 옛날 자료지만 카테고리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다 오더가 나온 건 아니죠. 그렇게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도 영업을 안 하면은 뭐가 나올 가능 찬스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대면 미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전화로 해서 운임 물어봐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뭐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업체 있고. 근데 일단은 대면 미팅을 잡아서 얼굴을 본 다음에 미팅을 하게끔 만들어서 꾸준히 가는 거. 그래서 거기 업체들이 이렇게 늘 거예요. 분명히 하시다 보면 세 군데, 네 군데 늘고 또 거기서 그 업체 신규 잡으면 또 거기 돌고 신규 갔다가 거기 같이 돌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일정을 좀 짜시면 그래도 좀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전화로만 그냥 물어본 업체는 말 그대로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보지도 않고 사람 일단 봐야지 뭐가 영업적으로 되고 풀리거든요. 그래서 좀 대면 미팅을 잡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선사 운임 관련해서 지금 견적 주실 때 보니까 다 선사 그 웹사이트 요즘 선사들이 특히 외국계는 웹사이트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국적 선사도 그렇지만 영업사원한테 받는 것보다 이제 쿼트죠. 그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정말 말 그대로 견적 그냥 던질 때만 주시고 그게 비싸요 좀 경쟁력도 없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영업사원한테 여쭤보셔야 되는데 선사 영업사원들이 뭐 요즘 아시겠지만 뭐 귀족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도 힘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특히 외국계는 더하고 근데 일단은 회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 물량이 없어서 FCL 운임 특히 LCL이랑 항공은 제외입니다. 그거는 좀 LCL, FCL은 아무리 회사가 작아도 그건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물론 물량이 많으면 좀 내고 해줄 수 있지만 LCL이랑 에어는 콘솔사 통해서 하시니까 알아서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비교해 보시면 되고 근데 FCL이 항상 문제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FCL 같은 경우는 조금 선사람 관계나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저희 회사가 뭐 이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꽤 커요. 인원도 많고 그런데도 저희도 FCL 운임 그렇게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FCL 운임은
정말 뭐 한 달에 몇십 대 씻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뭐 거기 특별히 뭐 스페셜 레이트를 요즘 주고 그런 마켓이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꼭 FCL을 물어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데는 당장은 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설명을 돼? 타겟손님을 물어보기 좀 그러시면은 일단은 그런 데는 좀 제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중요도에서 내려놓고 LCL이나 에어 아니면 수입 쪽 운임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물론 이건 고를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상황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면은 뭐 캡 업체라든가 그런 거는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로 캡 업체라던가 그런 데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워낙 안 좋으신다면. 그리고 솔직히 그 좀 원양 쪽을 아까 뭐 어디 외국계 선수도 많이 얘기하신 거니까 원양 쪽이신 것 같은데 원양 쪽 말고 근해 쪽도 많이 하셔도 돼요. 근해 쪽 FCL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렇고 그리고 뭐 업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업했던 것 같아요. 뭐 근해는 50불, 원양 뭐 미주, 유럽 그런 데는 100불씩 업했는데 좀 그렇게 비싸다고 하신 화주분은 한번 찾아가셔서 직접 얼굴 뵙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맞춰줬으면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왜 꺼졌지? 아, 이 컴퓨터 옆에서 아, 잠시만. 아,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근해 쪽으로도 하시는 건 나을 것 같아요. 근해 쪽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 관련해서는 사실 어, 영업사원은 많이 옮기는 게 안 좋아요, 사실은. 어디든 좀 오래 붙어 있어야지만 뭐 붙는 짐도 생기고 그런데 옮기는 것 자체를 화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안 옮기신 게 좋고 다만 정말 지금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라 저도 뭐 조언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 실적도 거의 없고 그런데 정말 이 회사는 아니다. 나 좀 큰 데로 가고 싶다. 아니면 주변에 추천해 주시거나 뭐 조금 큰데 가고 싶다 그럼 옮겨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아싸리 그냥 애매할 때 옮기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옮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사장님도 좀 좋으신 분이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좀 기다려 주신다면 저는 있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작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작은 데 있어도 영업 잘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마켓에.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때는 뭐 큰 회사가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 큰 회사 별거 없어요. 큰 회사 가봤자 정치만 심하지 애들 줄 세우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영업사원들만 있지. 저 뭐 닥서, 쉔커 그런 데 다 오라고 그런 적 많아요, 저도. 근데 닥서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 실제로 거기 오래 계셨던 분 저희 회사 오신 분도 있는데 개판이에요, 거기도. 닥서에서 고소할까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회사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회사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고 영업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큰 회사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큰 회사에서 또 고소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그만하고 하여튼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아니면 옮기셔야죠. 근데 그 한 60%에서 70%만 만족해도 직장은 다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괜찮으시고 어쨌든 그리고 회사가 지금 신입을 이렇게 채용해서 뽑았다는 거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급여나 뭐 법인카드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조건은 제가 모르니까 신입을 요즘 신입 잘 안 뽑아요. 신입을 뽑아서 한다는 건 어쨌든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있으셔도 뭐 특별히 뭐가 이렇게 힘들지 않는 이상 계속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트너 관련해서 좀 여쭤보셨는데 파트너는 사실 그렇게 이제 여쭤보셨더라고요. 뭐 한국에 지사가 있는 파트너는 뭐 영업하기 힘들고 딴 우리 회사 포딩이 들어가기 힘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아니오시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파트너들도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이거는 나중에 경력 더 되시고 하시면은 마스크보드 인간이 왜 그럴 때 그런 얘기하는지 이해가 된다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주는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파트너한테 저는 받기만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파트너에서 미안해가지고 짐을 주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일을 더럽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놈이라는 건 내가 100% 준다고 해서 저쪽에서 100%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그런데 저도 뭐 가입 많이 해보고 전 직장에서 출장도 사장님이랑 같이 가보고 그랬지만 사실 요즘 네트워크는 거의 개판이에요.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가입했지만 이제 1년만 하고 관두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맛만 보고 조금 괜찮은 놈들 만나서 걔네들이랑 거래만 트고 뭐냐 멤버십 끝날 때쯤에 다시 재가입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얍삽하긴 한데 그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왜냐면 멤버십 피를 안 낸 것도 아니고 탈퇴하는 건 자유거든요. 멤버십 끝났을 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득이 된 네트워크도 있고 뭐 손해까지는 아닌데 똔똔이거나 조금 손해본 네트워크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네트워크이라도 가입 안 하면 우리 회사를 못 알리니까 그래서 한 거긴 한데 뭐 다들 얘기해 뭐 우리 뭐 특히 인도 파트너들 이렇게 와가지고 뭐 우리 주면 얼마 준다 그러는데 사실 100% 주고 100%못 받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비즈니스 받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파트너도 있어요. 일 주는 거 귀찮아서 그냥 우리가 주는 거나 잘 하라고. 근데 저도 심지어 그래요. 왜냐면 중국에서 저희가 뭐 중국 제 인바운드 있어가지고 거기 쓰는 파트너가 있는데 걔네들 운임도 좋고 서비스 좋으니까 하는데 자꾸 뭘 물어봐요. 귀찮게. 그리고 물어보면은 뭐 주면은 뭐 나중에 또 한 번에 물어보지 뭐 트랜스 타임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뭐 로컬 비 얼마냐 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야 그냥 내가 비즈니스 주는 거나 똑바로 하고 뭐 물론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는 안 했죠. 그냥 너 자꾸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일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우리 것만 똑바로 해줘. 그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고도 좀 몇 번 물어보다 이제 요즘 안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제가 출장 가가지고 만난 옛날에 터키 파트너 중에 자기 지사가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쓴대요. 왜?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네트워크가 그렇게 뭐 다국적 네트워크 다국적 코딩 회사죠. 다 네트워크가 나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DHL도 그렇고 큰 회사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그 지사를 꼭 쓰지 않아요. 물론 너무 안 써도 뭐 푸시가 내려오겠죠. 경영진에서. 근데 그 회사 자기네 네트워크라고 해서 무조건 쓴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은 요즘에 일 못하면은 딴 파트너 써요. 그리고 한마디로 경쟁력 없으면 딴 파트너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사마다 어쨌든 옛날처럼 뭐 이렇게 경기가 좋은 시절이 아니 요즘은 뭐 선후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사마다 외국 네트워크나 외국 큰 다국적 포딩도 그렇지만 지사마다 다 매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짜로 짐지고 그런 거 요즘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자기 지사에 이익이 돼야지만 하는 거고 물론 아직도 회사가 보수적이거나 회사 정책상 뭐 무조건 네트워크 자기네 같은 간판단 그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뭐 무조건 써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일 못하면 딴 파트너 당연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해외 영업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회사에서 제공해 주신다면 그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출장도 가시고 그러면서 해외 파트너들 만나고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6개월하고 1년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업이.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이 정말 좋아서 운도 실력이긴 해요, 영업에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접점이 생겨가지고 실적이 생기는 게 영업이지 절대 뭐 사무실에서 전화한다고 해서 뭐가 일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면 미팅을 조금 늘려보시도록 하고 그 대면 미팅 한 데는 쭉 도시는 사이클로 꾸준히 방문하시고 지역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포인트가 생겨요. 그러면서 거래처도 생겨날 수 있는 거고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가 견적이 좋고 운임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외 출장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가세요. 다만 페이먼트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 들어서 하려는 게 네트워크에서는 페이먼트에 대해서 조금 프로텍션 해주는 게 있어요. 뭐 얼마 더 내면 그런 것도 있고 좀 신경을 써주는 거죠. 돈 문제 생기는 애들은 또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 네트워크 뭐 출장 갈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세요. 가시면 또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외국 애들 만나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거거든요. 배우고 저는 많이 갔다 왔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가고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절실함을 많이 느꼈고 지금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고 너무 놀아도 영업사원은 되게 나쁜 영업사원이지만 그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너무 열심히 해도 그 영업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실제로 많거든요. 이 바닥 뜨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업무사원들이랑도 한번 식사도 한번 하시고 업무사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내부 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부 영업도 한번 하시고 하다못해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오늘 뭐 영업 가기 싫은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장님이니까 저 오늘 사장님 얘기도 듣고 싶고 점심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싫어 이 새끼야 그런 사장님 많이 없거든요. 아 근데 평소에 행실이 정말 족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장님 많이 없어요. 1, 2주에 한 번 그냥 사장님 얘기도 듣고 싶고 저 영업하는지도 편하게 얘기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밥도 한번 사장님이랑 먹고 내근하면서 내부 영업도 좀 하고 그때 전화도 좀 돌리시고 다음 주 전화 돌리시거나 뭐 금요일이나 정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하루 노세요. 한 몇 시간 놀다 들어오셔도 되고 다만 자주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좀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영업사원 좋은 거잖아요. 나가서 딴짓할 수 있는 거. 그런 시간도 좀 갖고 뭐 저는 그래도 지금 조금 혼자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같이 좀 알려주시는 형님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그 윗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 사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혼자신 것 같은데 혹시 같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한테도 좀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잘 상황을 모르니까 혼자시라면은 글쎄 그것도 나중에 어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혼자면 혼자대로 또 트라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저는 그 형님 그러니까 그 같이 저랑 있었던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인생이 그렇고 뭐든 그렇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얻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마이너스만 있고 무조건 플러스만 있는 인생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혼자 계시다면은 혼자 계신 만큼 마이너스도 있지만 분명히 플러스가 있어요. 자기 혼자 좀 자유롭게 트라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같이 있음으로 해서 방해받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인간이기에. 다만 지금 혼자이기에 혼자 계신 것 같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분명히 플러스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신다면 나중에 깨달으실 텐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본인 상황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은 자기가 만들어가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뭐 내 상황이 안 좋다 불평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못난 사람이죠. 불평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딴 것도 여쭤보실 게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줍지 않은 제가 조언을 드린 것 같은데 코딩 영업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결과만이 정답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고 숫자가 안 나오면 사실 뭐 실패라고 하면 표현까지 그렇지만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런 거고 오늘 좀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분이 워낙 애절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빙의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 하나는 그래요.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영업할 때 그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뭐 제가 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놀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영업한 지 한 달 됐나 두 달 됐나? 아,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미래가 밝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너는 일단 열심히 하니까 나도 영업 오래 했지만 너처럼 열심히 한다는 미래가 밝다고. 딱 그 얘기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랬어요. 씨발 지는 사장이니까 그러지 왜 헛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냥 제 실적이 지금 어디 가서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 가서 못한다 소리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래가 이게 밝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은 그 사장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은 열심히 하면은 방법은 지가 알아서 찾게 되는 거고 결과가 나쁘진 않다는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안 하면 이런 고민도 안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미래가 밝을 겁니다.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